중소기업 퇴사 8년 후 애 둘맘 김 과장은 후회 없이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과연 중소기업 퇴사 8년 후에 평범했던 김 과장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퇴사는 언제인가요? 8년 전, 그러니까 2015년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퇴사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5살, 7살이었네요. 퇴사하던 날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짐을 싸들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회사를 짊어질 것처럼 일했지만 끝은 이렇게 시시하구나 하고 허망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퇴사 브이로그라도 찍어두었을 것 같은데. 퇴사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대외적으로 사직서상에는 개인 사정이었어요. 뭐 다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상사의 사내 공연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퇴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이라면 얘네들 또 저런다 하고 모른 척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30대 초반이었던 당시에는 그걸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만 되면 회사 갈 생각에 우울해졌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신경 썼나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한참 크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소 계획 없이 퇴사를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퇴사 후 현실은 어땠나요? 욱해서 퇴사했지만 막상 퇴사하고 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쉬는 것도 잠깐이지 경단녀가 되고 보니까 회사 직급이 없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줌마, 애엄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직장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책 없는 퇴사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바닥날 때가 다가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쇼피라는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 역직구 셀러입니다. 쇼피? 저도 유튜브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퇴사하고 바로 쇼피를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처음 몇 개월은 그냥 아이들 보며 쉬었어요. 그러다가 프리랜서 일을 7년간 했고요. 쇼피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경단녀에서 어떻게 프리랜서가 되었나요? 이전에 함께 회사를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처음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언니같이 따르던 분이셨는데요. 지금도 그때 처음 일을 소개받았을 때 생각이 나네요. 친정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는 전화였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는 당시에 고민할 것도 없이 네, 해볼게요.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계형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하늘이 불쌍히 굽어 살피셨는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프리랜서 수입은 얼마였나요? 프리랜서는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일만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도 벌었는데요. 그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잘 벌면서 굳이 쇼피 셀러로 전업한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는 아니고 프리랜서 일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프리랜서 일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케어도 하는 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저에게 일을 준 사람은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거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요청한 시간 내에 일이 완료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봐야 했고요. 그래서 밤샘이 필수였고 그때 아마 급속한 노화도 함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제 모습을 그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일하느라고 뒷모습만 보이는 엄마를
아이는 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보자 했었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들 다 하는 쿠팡 파트너스도 해보고 블로그 체험단도 해보고 이것저것 깔짝깔짝 시도는 해봤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당시에 신사임당 채널에서 쇼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바로 그 쇼피셀러 글렌의 영상을 보고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쇼피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고요. 한 3개월 후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현재는 2년차 전업 쇼피셀러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쇼피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네. 수입은 그때그때 편차가 커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쉽게 비유를 드리면 배달의 민족에서 날마다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퇴사를 후회한 적은 없나요?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직 생활에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상사한테 아부 떠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다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긴 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다시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가끔 그립죠. 그렇지만 내가 그때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사하기로 선택했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퇴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우울증 약을 끼고 살면서까지 굳이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쥐뿔도 없이 충동적으로 퇴사했던 저도, 그리고 회사 소속만 빼면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던 저도 어떻게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갓 불혹을 넘긴 꼰대 입장에서 MZ세대에게 한마디 하자면 단순히 힘들다고 퇴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20대 초반 신입 시절을 돌이켜보면 회사에서 힘든 순간을 잘 견디고 성장했을 때의 기억으로 퇴사 후에도 나를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또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회사 인연이 퇴사 후에도 나를 먹여 살리기도 하니까요. 최대한 회사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뽑아먹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대책 없이 욱하고 퇴사하지 말고 다음 이직할 곳을 정해두었다던가 퇴사 후 할 일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퇴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생은 길고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8년 전 퇴사 후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퇴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계신 곳에서 더 열심히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회사가 맞지 않는 분들은 또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